봅시다. 일단 하나 뭐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 fx가 다항식이에요. 자, fx가 일단 다항식이다. 오케이? 다항식이야. 그러면 얘가 다항식인데 f 알파가 0이면 당연히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얘는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누가? fx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한 단계 더. f 알파가 0인데 f 프라임 알파 또한 0이면 근을 몇 개 가지느냐면 중근으로 두 개 가지는 거야. 알파 x 빼기 알파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서 뒤에 qx가 붙는 거예요. 얘가 지금 fx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왜냐하면 이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위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에 의해서 fx 자체가 뭐가 될 거냐? x 빼기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서 뒤에 뭐가 있다고? 그냥 kx가 있다라고 봅시다. kx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얘 이제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자, 가리고 미분하잖아요. 미분 이 녀석의 미분값은 f 프라임 알파는 누가 된다고? f 프라임 알파는 가리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k 알파랑 같은 거고 k 알파가 얼마였단 얘기야? 0이었단 얘기니까 또다시 k 알파가 뭐를 가지는 거예요? k 알파가 0이니까 얘가 x 빼기 알파를 다시 인수로 가지면서 qx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끝입니다. 다시 이걸 완벽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아니면 조건을 봤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f 알파가 제로면 얘가 되는 건 수학 3, 공통 수학 1. 그 다음에 자, 뭐다? 얘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접한다는 얘기죠. x축에 접한다는 얘기지. x축에 접하면 완전 제곱식을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또 필요한 재료가 뭐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f 알파랑 g 알파랑 같은 거예요.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같은 거예요. 얘가 뭐 의미하는 바가 뭐다? 접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접한다는 얘기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곡선과 어떤 곡선이 있는데 y는 fx가 있을 거고 y는 gx가 있을 때에 어디?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있거든요. x 이꼴 알파에서 만난다라는 거랑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니까 공통 접선 가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접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살짝 이항해 봅시다. 살짝 이항을 했었을 때 수식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이 수식을 kx라고 잡으면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요. 미분해가지고 알파를 집어넣어도 위에 있는 것 때문에 0이 나오겠죠. 무슨 만져지겠어요? 그래서 k 프라임 알파도 0이 나온다 이 얘기야. 오케이? 두 가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를 이용해 줄 수 있다.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야. 물고 물리는 거야. 물고 물리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kx가 곧 누구를 가지고 있다?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qx를 가지고 있다. 이까지 됐죠? 자, 이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앞으로 접하는 두 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야. 빼면 완전 제곱식을 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얘는 제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거나 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곡선 상태가 보면 서로 뺐었을 때 바로 x 빼기 알파는 접점 x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한 가지 더. 자, 이런 게 등장을 해요. A에서부터 B까지 열린 구간이 있어요. 자, F가 연속입니다. 자, 열린 구간 AB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좀 봅시다. F알파가 FA가 FB랑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대.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뭔데? 의미하는 바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부호가 다르니까 뭘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 근이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쭉 갔을 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내려오든지 간에 서로 부호가 다른 지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 A와 B 사이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게 뭐 결국 사이 정리가 되겠죠. 자, 문장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5장의 제일 마지막 문제 봅시다. 5장의 제일 마지막 문제. 자, 가봅시다. 5-25번입니다. 5-25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르대. 서로 전부 다 다르게 되는데, 자, 얘가 뭐다? 근이네.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가미되니? 얘가 가미되는구나. 첫 번째 1번에서는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데, 깔려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는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F가 지금 다항식이에요. 그 상황이니까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f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면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나눠 떨어진다. 맞죠? 기억은 당연히 참입니다. 접한다라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번은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가 0이면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지 않는다. 다항식이 아니고 그냥 4차네요. 자, 의미하는 바 봅시다. f 프라임 알파가 있을 거고 f 프라임 베타가 있을 텐데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얘기잖아. 자,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둘 다 얘랑 얘가 만약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뭐예요? 둘 다 0이니까 어떤 인수를 x 빼기 알파의 제곱과 x 빼기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거잖아. 이까지 되죠? 이까지 납득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최고차 계수 뭔지 모르니까 실근만 가지는 거야. 실근만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0이래. 한쪽은 0인데 한쪽은 0이 아니래. 그러면 얘가 0이면 x 빼기 알파의 제곱은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는 원래 문제에서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1차식을 규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뭔지 모르잖아. 그럼 ax 플러스 b라고 두면 얘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이 있겠지. 어딘가 근이 존재하는데 누군지 모르죠.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누군지 규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중근 하나 실근인데 같은 실근은 될 수가 없을 거고
다른 실근이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같은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같은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접했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인데 중근이랑 여기서 다른 실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f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어떤 분이 생긴다? 알파라는 중근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중근 생기고 중근이니까 두 개가 원래 있는 거고 베타 하나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랑 같을 수는 없다고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같을 수는 없는데 얘랑 같을 수는 있는 상황이니까 또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이게 근이 무조건 서로 다른 게 세 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자, 뭐 얘는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맥락일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뭐냐? 제일 마지막 봅시다. 25번입니다. 25번에 3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f 프라임 알파야. f 프라임 알파랑 f 프라임 베타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되면은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fx를 표현할 거예요. fx를 자 이거 알지? 그 기억나죠? 자 f 프라임 1 얼마인지 알지? 가리고 집어넣고 됐지? f 프라임 2 가리고 집어넣고 절편일 때는 자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럼 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왜? 돼 있으니까 오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끝에 2차식인데 그냥 qx로 그냥 주고 봅시다. qx입니다. qx가 되는데 여기서 잘 봐 이제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를 적어볼게요. 가리고 집어넣고 어떡하시죠? 어떡합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 베타입니다. 가리고 집어넣고 베타 빼기 알파 집어넣고 q 베타. 그런데 식품이 뭐한다? 얘랑 곱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서로 곱하면 뭐가 나온다? 얘가 양수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 곱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요. 근데 얘가 절대로 알파랑 베타는 같지 않다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이유는 제일 끝에 Q의 알파랑 Q의 베타가 뭐였다는 얘기야? 양수가 되어야 되는데 좌측에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음수고 양수니까 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얘가 뭐가 된다? 0보다 작다는 게 나오죠. 오케이? 얘가 0보다 작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봐. 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봐. 알파가 여기 있어. 베타가 여기 있어. 원래 fx는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가지거든. 근을 가지는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모르겠지만 qx는 반드시 2차 함수입니다. 근데 한쪽이 양이면 한쪽이 음이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오케이? 됐죠? 마찬가지 위로 볼록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죠. 뭐 위로 볼록한다 한들 아래로 볼록한다 한들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갈 거니까 알파와 베타 아닌 끈들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qx에서 뭐다? 알파 베타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토탈 하나 둘 셋 넷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끝이에요. 그래서 25번은 전반적으로 개념이 다 차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공동수학 1 공동수학
그러니까 수투부터는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24번 한 번 더 봅시다. 자, 24번에 보면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함수가 있을 텐데, 4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얘가 4차 함수래. 4차 함수가 되면서 최고차 계수가 1이다. 자, x의 4승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y는 fx는 2,f2에서 y 꼴 2에 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곡선이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대충 그릴게. 자, 2,2라는 지점이 2,f2라는 지점이 있을 텐데, 얘가 이 지점에서 y 꼴 2라는 지점과 접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주죠. 어떤 걸 주느냐면 2에 대한 함수값이 2라는 얘기 하나, 맞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접하니까 2에서 접하니까 y 꼴 2에서 접하니까 f'2가 얼마다? 제로라는 얘기. 오케이? 관계가 일단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저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f'0가 제로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자, 이 문제가 뭘 묻느냐? 거기 제일 끝에 뭐라고? 항상 지나는 점이야. 자, 항상 지나는 점은 언제 가장 많이 했었었느냐 하면 공동수학이 수학학,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m에 x-2 더하기 y 빼기 4는 제로.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했어. 자,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거는 m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x값 y 값을 찾으면 2,4잖아. 하나 더, 만약에 여기 제곱이 있었어. 어떻게 되겠는데? 아, x가 루트 2가 될 때에 얘가 0이 되면서 y가 4가 되면 루트 2,4를 하나 지나는 거고, 또 뭐를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곧 뭔데? 지난다는 얘기잖아. 항상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루트 2,4와 마이너스 루트 2,4는 얘를 정리를 막 아무리 흩어 놓아도 대입하면 등호가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항상 지나는 점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우선이다? 식정리가 우선이다. m으로 식정리가 우선이다. 오케이? 됐어? x, y 이외의 문자로 식정리가 우선이라고. 식정리를 해놔야지 바로 얘가 0이고 얘가 0인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우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럼 잘 봐. 4차 함수잖아. 근데 최고차 계수가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지점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가 있는데 미정 계수가 몇 개 있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근데 관계식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 네 개 중에 세 개가 죽으면서 딱 요런 형태로 변할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정계수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뭐 m이든 a든 b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 미정계수를 딱 세 개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딱 주고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x, y 이외의 문자로 식을 싹 정리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끝이야. 그러면 자,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설계가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이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2,2를 지나는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y = 2에 접한다는 얘기야. 자,
쭉 갑시다. 뭐예요? 이거와 동일하거든요. 접한다. 근데 얘는 이제 이런 녀석들이 접하는 거고 지금은 y 꼴 2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면 되느냐?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 fx에서 얘랑 접하니까 빼기 2를 합니다. fx랑 빼기 2를 합니다. 오케이? 접하죠. 누구랑? 2에서 접하죠. x 빼기 2의 제곱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 제곱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뭐 a, b, c, d 이거 다 없앱시다.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지우고 얘만 나왔어요. 뭐 하면 된다?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f'x가 자, 앞에 거 미분 2에 x 빼기 2 뒤에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두고 그 다음 뒤에 2x 플러스 a라고 해주고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0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빵이에요. 0 집어넣었을 때 0, 0,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b 나오잖아요. 0 집어넣으면 4a 나오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a랑 b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완벽해졌어. 딱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미정계수가 딱 한 개 남았어요. 어차피 a잖아요. a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어떻게 내가 이런 형태로 잘 정리를 하겠느냐라는 건데 여기랑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여기는 fx인데 여기는 y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y로 바꿔주면 되겠죠. 어차피 y는 fx니까 y로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x가 대응된 y 값이니까. 자, 얘를 y 값으로 둘 거고 마이너스 2라고 적을 거고 뒤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누구를 중심으로? 자, xy 이외 문자를 중심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당연히 a로 묶어냅니다. a로 묶어내가지고 x 플러스 1이라고 적고 뒤에 x제곱은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a가 딱 한 개 있고 뒤에 이러한 수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야지만 뭐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0으로 만들어주는 xy가 있다라면 a에 상관없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합니다. 분배해서 적으면 자, 위에 있는 식 좀 봅시다. 얘랑 곱하는 거니까 이쪽에 뭐가 들어와요? 자, 그냥 한번 적어볼까? a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와요. 얘랑은 해주면 그러면 x 제곱에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저거를 통째로 다 넘깁시다. y는 그냥 마이너스 y고 상수는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더하기 2 빼기 y라고 합시다. 이거 이꼴 제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여기서부터 이 녀석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x에다가 일단 누구 집어넣으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요. 2 집어넣으면 얘 0이 되고 2 집어넣으면 얘 0이 되니까 y값 누가 되면 돼? 2가 되면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냥 등호 항상 성립해요. 맞죠? 됐어? 자, 근데 xy 값을 어떻게 실수 없이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x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잖아요. 얘는 1 되지만 얘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9 더하기 2니까 y가 11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만족하는 순서쌍이 이렇게 두 쌍 나온다는 얘기예요. 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 있느냐? 유제 5-14번입니다. 유제 5-14번.
유제 5-14번이야. 자, 유제 5-14번은 자, 극대값을 가진다. 4차 함수가 fx가 극대값을 가지려면은요. 자, 여기에 x 4승으로 시작하죠. x 4승으로 시작하고 4의 a-1에 x의 세제곱에 더하기 2에 a 제곱 마이너스 1의 x 제곱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얘가 뭘 가진다? 극대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극대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극대값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그 유무는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미분을 합니다. 오케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했었을 때 분명히 자, x축과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어야지만 감소하다가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뭐가 생긴다? 극대가 생긴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4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의 a-1의 x제곱이고 제일 끝에 플러스 4의 a제곱 마이너스 1의 x가 될 거니까 4x로 묶어냅니다. 4x로 다 묶어냅시다. 됐죠? 4x로 묶어냅니다. 4x로 묶어내면 여기 남아있는 게 x제곱 남아있어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의 ax 남아있겠네. a-1의 x가 남겠네. 그 다음 끝에 4x로 묶어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있나? 자, 없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합시다. 지금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하나, 둘, 세 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느냐? 0이 다시 이 방정식이 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방정식에 다시 근이 된다는 얘기는 a제곱 빼기 누가? 1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 얘가 0이 돼버리면 이미 0이 만들어진 데다가 다시 여기서 0이 만들어지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지 않죠. 자, 이제 한 개가 더 필요하죠. 뭐냐? 얘를 0으로 했었을 때 뭐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정리해 봅시다. 9에 a 빼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에 a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됐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죠. 오케이?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여기서 일단 뭐를 볼 수 있느냐? a-1이 여기도 들어있고 a-1이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a-1로 묶어냅시다. a-1로 묶어냅시다.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9에 a-1이 남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이 남습니다. 바로 닫아주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해 주시면 a-1은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에서 뭐가 9a고 마이너스 4a니까 5a 나옵니다.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4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나와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0보다 큰 상황이잖아요. 오케이? 얘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자, 수직상상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가 있어요? 1이 있을 거고 경계값이 5분의 13이 있을 텐데 5분의 13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1보다 작은 쪽에 딱 보니까 마이너스 1한 게 있는 거잖아. 오케이? 마이너스 1마저도 여기서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거다. 그 다음에 A가 누구보다 5분의 13보다 커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수 있다.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 됐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6점 좀 넘어갑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